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5일 최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듯 싶었는데 또 듣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권언유착이라는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검언유착, 권언유착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채널A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을 보도했던 곳이 MBC인데 MBC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해봐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2부에다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MBC에 대한 아마 압수수색 등등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검언유착은 뭐고 권언유착은 뭐냐? 아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언유착은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0년 2월 달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나서 이른바 그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학살 인사라고 이제 언론에서 명명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부산 수사권이 없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같이 따라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때 뭐 신라젠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그 당시에 부산고검 차장검사죠, 이렇게 물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자와 이제 검사 사이에 취재 뭐 그냥 그 대화 내용을 했는데 그게 마침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건데, 이 수사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MBC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제보자 X라고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MBC에다가 이 이동재 기자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인 이철,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이철 씨는 그때 구속 중이었거든요.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뭐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한테 뭐 이런저런 뭐 요청을 하고 뭐 편지도 쓰고 압박도 했다, 이런 거를 MBC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MBC가 취재에 나섰는데, 그러다가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31일에 MBC 스트레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직전에, 보도하기 직전에 당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을 그때 사퇴했었죠.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던 최강욱 씨나 아니면 황희석 법무부 전 인권국장, 이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개검들 이러면서 이제 뭐 개라는 뜻의 뭐 검찰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작전에 개입해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한 이후에 곧바로죠, 4월 7일 날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이라는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고발을 해서 곧바로 이게 검언유착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청주지검의 정의도 부장검사 등 몇몇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면과 권언유착이라는, 권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이 오히려, 검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뭐 최강욱 씨와 MBC 이 사이에 뭔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게 보도가 되고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를 엮으려고 한 것 아니냐. 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다 수사를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중간 지휘하는 그 수사팀은 권언유착은 외면하고, 그건 뭐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 검언유착 부분에 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서, 그 이후의 상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동재 기자가
당시 한동훈 검사와의 대화 그 전문을 또 녹음 파일로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아, 이게 유착이 없었네? 뭐 이런 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 당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걸 열어보려고, 혐의도 없는데 그러다가 결국 못 열어봐서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그 후에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뭐 도저히 그게 이제 아이폰인데 아이폰 열어보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니까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검언유착 사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는 최종 무죄 확정이 됐고요, 법원에서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MBC 올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죠. 4월 달이니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그때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때 그 사실을 보도한 MBC 기자와 MBC 간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검언유착도 완전 무혐의, 그거는 재판에서도 뭐 무죄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권언유착 부분에 관해서도 무혐의 처분 각하 이렇게 했던 거죠. 함께 처리를 다 끝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서울고검이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수사를 다시 해라, 이 명령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언유착 부분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보시죠. 그렇게 되고요. 이 지현진, 제보자 X라는 지현진 씨는 바로 그 시점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 사실을 첫 보도했던 MBC와 MBC 간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언유착 부분 수사는 아마 MBC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언유착과 권언유착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재작년 그 2월부터 3월, 4월까지. 그러니까 MBC와 제보자 X, 지현진, 그 다음에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그 다음에 최강욱, 그 다음에 황희석, 이런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언유착 그런 의혹도 있고, 권언유착 의혹도 있는데, 검언유착은 다 무혐의 무죄, 권언유착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권언유착 수사 안 된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요게 요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제 MBC에 대한 아마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수사 결과 MBC가 제보자 X라는 지현진한테 속아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취재 보도 윤리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MBC 기자의 무능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취재 보도에 보통의 취재라고 한다면 취재에 ABC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보를 하면 이 제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서 보도하는 게 그게 기자의 임무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제보자 말만 듣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그냥 몰아세워서 검언유착으로 보도를 했다. 이러면 이 보도한 MBC 기자나 또는 그걸 데스킹한 MBC 간부들은 아, 정말 기자 수준 미달의 기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제보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오보를 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굳이 법적인 문제, 글쎄 명예훼손 문제도 아마 이 정도면은 이제
조각, 명예훼손 문제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딴에는 그래도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판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피해, 이게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걸 보면 MBC도 뭐 자기네들은 확인했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판사가 인정을 안 하면 아마 그 죄를 물을 거고요. 인정하게 되면 그냥 MBC 기자의 무능 내지는 MBC 간부의 그 어떤 허술한 보도 체계 뭐 이런 거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MBC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지혜보자 X라는 지연진 씨와 짜고서 이걸 억지 보도, 오보를 냈다. 만약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이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이거는 완벽한 허위보도, 의도를 가진 허위보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보자 X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2020년 3월 31일 날 보도하기 직전에 만났을 때는 거기에 MBC 스트레이트에 몰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이동재 전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취재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짜고 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디까지 짰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MBC 기자, 뭐 MBC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그게 뭐 중간에 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에도 또 확인을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중앙지검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현진이라는 이 사람과 짜고 쳤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중앙지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권언유착의 실체, 이게 이번에는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이 권언유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중앙지검은 아마 그 충분히 이 권언유착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 또 그런 근거가 좀 있어 보인다. 저도 뭐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기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판단하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자도 상당 부분 오보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최대 기자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문서를 가서 뭐 가지고 오거나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취재원의 협조를 받아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면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오보다 그러면 그거는 법정에 가면 상당 부분 면책이 됩니다. 대신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또 MBC 간부가 사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충분한 확인 취재를 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고, 요 부분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권언유착 부분에 대한 수사, 이게 정말 기자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만한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